네, 안녕하세요. 인생사전입니다. 자, 오늘은 아티스트 웨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접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아티스트 웨이는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이 2003년도에 도서출판 경당에서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가서 또 다시 아티스트 웨이 책을 보게 되는데, 저자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이 책을 보게 돼서 다시 또 구입해서 또 다른 느낌의 내용들로 또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역시 모닝 페이지로 유명하시죠? 예. 모닝 페이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모닝 페이지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함께 오늘 그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간된 책 아티스트 웨이, 제목은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역시 저자는 줄리아 캐머런, 그리고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 2022년 4월 19일이 출간일입니다. 책 본문 조금 함께 읽어보기 전에 머리말 부분에 또 이 저자의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면 달라지는 것들. 자,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일상에서 듣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새들의 지적임이든 도시의 소음이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가? 혹시 그렇지 않아 아쉬운가? 예, 역시 이 청각, 우리가 주변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관계에서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혹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직관이나 예감을 찾고 있다면 답은 듣는 것에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때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신호와 단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 멈춰서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집중하는 순간, 특히 시간이 쫓긴다고 느낄수록 잠시 멈추고 집중할 때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선물 받는다. 듣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 많이, 더 잘 듣는다면 어떤 삶이든 더 나아질 수 있다. 의식적 듣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주변 환경과 친구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길이다. 의식적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잠겨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캐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독자들이 더 주의 깊게,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들을 때 우리는 집중하며 집중은 항상 치유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듣는 것은 통찰, 명료함,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선보다 더 멀리 내다보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해준다. 네, 듣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었던 듣기의 다른 면을 또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내 안과 밖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자, 이제 6주 동안 한 주에 한 단계씩 듣는 영역을 확장하는 수업을 시작할 것이다. 매 단계를 충분히 연습하면 다음 단계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듣는 능력이 금방 향상되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깊이 있게 듣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문제는 집중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듣도록 안내할 것이다. 하루 일정이 꽉 차 있든 비어 있든 사는 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는 모두 듣는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다. 주변의 소리를 들을 때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차단했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나무의 새들에 매혹되고 부엌 시계에 째깍거리면서 규칙성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개목걸이가 물통에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는 결연한 삶의 의미마저 떠올리게 한다. 소리에 대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매개로 해서 우리의 의식을 각성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는 신경이 거슬린다 하는 생각들조차도 이 소리 명상을 통해서 오히려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말고 더 집중해서 듣는 법을 배워보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로 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통찰력에 감탄할 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가 서둘러 말을 마치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펼치도록 기다리며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평소에 저도 좀 많이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상대의 말을 다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게 되는, 그렇죠? 이 경청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관점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가 애초에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 훨씬 다른 것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듣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때론 더 높은 자의 소리도 들린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참신하고 빼어난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릴렉스된 상태에서, 그렇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또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면서 또 샤워를 마쳤을 때, 이런 순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죠. 그죠?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몸을 릴렉스 시킬 때 우리는 그 고민했던 필요한 그 정보들을 내면으로부터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아주 약간만 노력해도 들을 수 있다. 목표는 더 정확히 듣는 것이다. 더 높은 자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들리지만 명확하며 단순하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단순해 보이는 생각들이 결국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는 예감이자 직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어떠한 방향성이나 우리가 어떤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어떠한 나침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걷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고 어떠한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태는 아니겠죠. 비어있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자의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들과 계속 연결되는 방법, 그리고 더 쉽게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능력을 얻는다. 나아가 평소 존경하고 닮고 싶은 영웅들,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의 소리를 듣는 법도 배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듣는 연습을 통해 고요한 침묵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침묵은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다. 이렇게 듣는 연습을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된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세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 넘어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머리말 중에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발췌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발췌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위한 6주간의 듣기 수업. 나는 30년 동안 창조성의 장벽을 깨는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수강생들이 저마다 장벽을 깨고 출간, 희곡지필, 화랑 오픈, 집 꾸미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성을 꽃피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창조적 삶을 넘어 한층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았다.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개선되었으며 끝나야 할 관계는 원만히 끝나기도 했다.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으로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자신에게 솔직할수록 남들에게도 솔직해졌다. 자신에게 친절할수록 남들에게도 친절해졌다. 스스로 용기를 낼수록 남들도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게 되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가 자기 자신과 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 책에서 소개할 방법은 창조성을 일깨우고 나와 타인, 세상을 연결시키는 능력, 즉 듣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준다. 필요한 기본 도구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다. 세 가지 모두 듣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 저자가 말하는 세 가지 도구,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그리고 걷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듣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자기 경험에 증이 되고 더 잘 듣는 하루를 열도록 한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몸을 갈망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걷기는 주변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내 안의 높은 자 혹은 더 높은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와 수강생들은 혼자 걷는 일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발견을 끌어낸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40권 이상 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누군가 물으면 나는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글을 쓰는 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해보면 나는 들은 것을 쓴다. 글쓰기는 사실 능동적 듣기의 일종이다. 듣기를 통해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러니 쓰기는 기껏해야 받아쓰기인 셈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 귀 기울이면 말하는 목소리가 이미 존재한다.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소리는 단어들을 이어가며 생각의 흐름을 명료히 펼쳐낸다. 의식적 듣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잘 듣는 법에 대해 알게 된다.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듣는 것을 글쓰기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시작은 들리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드러나는 진실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진실해진다. 솔직함이 현실이 된다. 자기 영혼을 엿보게 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섹스피어는 이렇게 조언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남들에게도 더 진실하게 대하게 된다. 듣기는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 듣기는 우리를 함께 묶어준다. 우리의 주변과 이웃, 우리 자신을 만나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솔직함이 바탕이 되기에 잘 듣는다는 건 내면 깊은 곳, 신성할 정도로 진실한 나의 중심에 가 닿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더 잘 들으려 노력할수록 더 솔직해진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는 솔직함을 향해 스스로 연습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고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듣기 습관을 만들고 연습해야만 한다. 시작은 단순하다. 내가 했듯이 당신도 그저 시작만 하면 된다. 네, 듣기에 대한 내용.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 이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모닝 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반부터 모닝 페이지에 대한 내용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울림이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귀 기울이기 모닝 페이지. 모닝 페이지는 매일 잠에서 깨자마자 의식의 흐름을 종이 3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많은 이가 수십 년 동안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이것이 최고의 듣기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써도 좋다. 고양이 배변 패드 사는 걸 잊어버렸다. 언니한테 전화해야 했는데 깜빡했다.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다. 제프가 내 사업 구상으로 대출받은 것이 정말 싫다. 난 지쳤고 잔뜩 짜증이 났다. 잘못된 방향은 없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심오한 것까지 다채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모닝 페이지는 의식의 구석구석을 쓸어주는 작은 먼지술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모닝 페이지는 내밀하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면 괜찮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한다. 괜찮다라는 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까? 아니면 좋다라는 걸까? 네.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의 감정 또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모닝 페이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적다 보면 우리의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마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닝 페이지는 오로지 나 혼자 읽기 위해 쓰는 것이다. 개인을 위한 기록일 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글이 아니다. 모닝 페이지는 컴퓨터가 아닌 손글씨로 쓴다.
손글씨는 수공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컴퓨터로 쓰면 속도가 빠르겠지만 모닝페이지가 추구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 깊이와 개성을 추구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느끼는지 정확히 기록하고자 한다. 한편 모닝페이지는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부한다.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놀라기도 한다. 어느 날은 이 일을 그만둬야겠어 라는 중얼거림이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내 연애에는 떨림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닝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간다. 예전에는 좋아 보이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았던 나태함. 이미 마음이 떠난 것에 여전히 머무르려는 경향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다. 모닝페이지는 명상의 한 형태다. 의식 속을 오가는 생각 구름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이죠. 네. 그 둥둥 떠다니는 마음에서 일어난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그 생각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생각 구름이라는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 뒷배경, 곧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 구름이 아니라 그 드넓은 창공,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하늘이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는 면에서 다른 명상과 차이가 난다. 걱정을 날려버리는데 그치는 명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걱정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모닝페이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우리는 자기 재능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무엇에 얼마만큼 재능이 있고 그 이상은 없다고 믿는다. 그릇의 크기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닝페이지가 습관이 되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음악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 여겼던 나도 결국 음악적 재능을 찾았다. 글쓰기가 질색이었던 사람이 작가적 역량을 드러내고 예술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예술성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의 재능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무궁무진하다.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남을 위한 배터리로 써버린다. 남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내 꿈을 제쳐두기도 한다. 하지만 모닝페이지가 습관화되면 나의 꿈이 손 닿을 만큼 가까워진다. 모닝페이지가 안내하는 작은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된다. 연기를 가르치는 경험 많은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연기의 핵심은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닝페이지는 바로 그 듣는 연습에 가장 좋은 도구라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과해 움직입니다. 모닝페이지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창조적인 주의집중 기법을 배운다. 다음번에 옳은 생각이 던지는 단서를 붙잡는다. 우리를 통과하고 싶어하는 단어들이 들리고 에너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네, 글쓰기를 통해서 잠재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어떠한 다른 소리들, 내밀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은 모닝페이지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창조적인 주의 집중 기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깨어있는 의식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의식 상태를 통해서 더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들을 듣게 되고
그 구름들을 거두어내는 어떤 과정,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모닝 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떤 글쓰기, 모닝 페이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내면의 소리들을 적고 또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또 실천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글쓰기만큼 너무나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속, 자신의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또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한 집중이 있고 내면 세계에 대한 집중이 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그만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읽어야 된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읽는 것이죠.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내면 세계에 대한 집중은 바로 쓰기입니다. 쓰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아티스트 웨이의 이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와 쓰기,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고 동시에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몰입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우리 내면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써야 됩니다. 쓰기를 통해서 내면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단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외면과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영감을 얻고 또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차원의 생각들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닝 페이지, 이 저자가 알려주는 세 가지 도구, 또 겉짓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 창조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줄리아 캐메런의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